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4월 달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해지는 한 달입니다. 일단은 4월 달 제 개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4월 8일과 22일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서 휴무로 정했고요. 월, 화, 수, 금, 토요일은요, 평소 영상 업로드 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3시에서 6시 사이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10명과요. 다중 이용시설 영업이 밤 12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2주 후엔 거리두기 전면 폐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동네 병 의원들도 확진자 대면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지인이 하는 말이 아직도 안 걸렸냐면서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꼭 걸려야만 하는 시기인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군 탈환한 도시에서 드러난 전쟁의 참상입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을 하였고요. 민가와 시신에 지뢰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막으려고 어린 아이들까지 인간 방패에 활용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고요. 설마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요, 푸틴이 내달 9일에 우크라이전 승리 자축 행사를 계획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자축 행사라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듯 합니다. 그의 젤렌스키는요, 러시아를 대량 학살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이 항구 도시 오데사를 강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쯤일지 정말 궁금하고요.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은 2030년까지 모든 EV 판매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주에서 판매, 구매 또는 등록된 2030년식 이후의 모든 차량이 전기 자동차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주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순수 전기차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내용이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도 루시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관공서 등 차량 등을 루시드 퓨어 모델로 공급 체결을 이루도록 노력을 이끌어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이 완공이 돼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2030년 전까지 대량 시스템을 꼭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3,999마일입니다. 이제 4,000마일을 달성을 했다는 영상이 되겠고요. 야간에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켰을 때의 시인성은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야간 전방에서의 시인성도 헤드라이트가 작음에도 불구하고요. 좋아 보이고요. 점점 이렇게 킬로수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고 잦은 결함으로 리콜 등을 받게 된다면 차주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하겠고요. 그래야 럭셔리와 품질이라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기술 및 성장주에 관한 2022년 2분기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분기로 이동을 하면서 기술주 약세장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기술주와 성장주를 뒷받침하는 세속적인 주제가 2분기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할 핵심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루시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리비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확인을 다 안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5개에서 이 중에서 한 20개 정도 될 것 같네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신생 기업보다는 실적 위주의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나오고 현재 튼튼한 기업이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저희는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는 루시드를 꾸준히 매수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언젠간 모든 언론에서 루시드로 도배를 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포드에서 머스탱 마흐 2에 대해 새로운 루시드 에어를 벤치마킹하는 포드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고요. 예전의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이미 이렇게 살펴보고 시승해보고 한 사실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드의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었고요. 아마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의 EV 차량이 우수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보자면 루시드를 따라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터를 보시면 다른 EV 업체의 모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모터로 큰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할 사이즈입니다. 그나마 무게가 작은 모터가 있기는 하지만 HP에서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작은지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은 배터리 패키징 기술입니다. 주행거리만 늘리려고 배터리를 많이 추가를 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피터 롤린슨의 그러한 기술력을 교수님의 유튜브의 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더박스와 플랫폼, 원더박스의 소형화로 인해서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타 EV 업체와는 다른 공간 활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렁크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에서의 공간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레그룸을 보여주었고 머리와 천장이 상당히 공간이 있어서 키가 큰 사람도 편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술력과 성능을 발휘하는 루시드 모터스는 수많은 EV 제조업체의 표본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 기술들을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많은 노력과 돈, 시간 등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가 걸려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따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이고 한마디로 절대 못 따라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루시드 모터스로만 보자면 대량 생산에 큰 과제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공장만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량 생산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대량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피터 롤린슨 CEO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 시절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나왔으니까 어떤 것이 루시드한테 문제점이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알기에 루시드 그룹과 CEO를 믿고 한번 먼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말씀처럼요. 루시드 주주들의 인내심 바닥보다 주문 고객의 인내심이 한계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딜리버리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리스 구입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문량 증가가 예상이 되겠고요. 예약 판매 대수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예약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차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시각 퓨처스 상황 보시면 나스닥을 빼고는 전부 다 양전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장 시작하고 한껏 올라주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